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무더기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고 지표상으로도 어딜 참고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 중에 코인으로 거의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업비트에서 2천억을 인증을 했습니다. 사실 부러워가지고 그냥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보려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갈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얘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끌어올렸던 건 이제 갈색고래긴 했는데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그대로 물량을 들고 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CVD 자료상에 25K 그 다음에 24.8K 요 구간이 두꺼워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4.8K는 말씀을 드렸던 게 100주 이평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한 지지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4.8K가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그 밑으로는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긴 한데 SEC가 이번에 이제 신청을 했던 현물 ETF들을 동시에 무더기로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연기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봐야 되는 건 뭐 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연기가 됐다. 너무 당연한 거였죠. 제가 영상에서도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라고 멤버십에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이번엔.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 부분 말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무더기로 연기를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뭐 연기를 한 개만 끊어서 원래 하나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연기를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 승인이 날 때 이게 하나로 딱딱딱 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임팩트가 하나 나는 것보다 더 큰 임팩트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4년도 3월이 되면 거의 90% 이상, 뭐 전문가들도 90% 이상 예상을 하고 저도 이쪽에 베팅을 하거든요. 언제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방에 모든 ETF들이 다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파급력은 실로 놀라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게 ETF의 일정표인데 이때까지는 맘 편하게 가지세요. 2024년도 3월 달까지는 그냥 맘 편하게 두고 있는 게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월 달이 아니라 조금 빨리 본다고 하면은 요 아크 인베스트의 1월 달 정도 요때부터 좀 기대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결론이 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연기가 되면은 연기가 됐구나. 그냥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현물 ETF 하냐 이런 걸 봤을 때 그 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금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금 가격이 상승한 게 진짜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10배 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창구가 쉬워져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코인 세계에 있지만 코인 세계에서도 뭐 비트코인이 1BTC는 1BTC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긴 한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BTC를 한국인들은 원화로 계산을 하고 서양 애들은 1BTC를 달러로 계산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워낙 현물 ETF 해가지고 파급력이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 금만 봐도 너무 대단한 임팩트를 보일 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리플이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펌핑을 했다가 딱 50시간 만에 다시 원상 복귀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50시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25에서 26K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가격이 오른 것도 좋은데 오케이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는 좀 더 중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아직 하락 횡보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좀 실망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50시간 만에 다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구간에서는 뭐 오르고 내리고 작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25에서 26K, 크게는 25K에서 30K 사이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가야 되는 지점은 2024년도, 2025년도를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24.8K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매물대를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은 요 25K 밑으로 24K 구간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게 뭐 새롭게 들어오면서 받쳐줄 수는 있는데 당장에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빠지게 되면은 조금 급락이 나올 수 있다. 23K까지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이 구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4.8K 라인, 그 다음에 25K 라인. 이 구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매물대 이런 것들을 봐도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빠지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상승은 있었어요. 근데 9월 달은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달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은 달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2012년도 있으면 요때도 이제 플러스 있어가지고 3번인데 보시면 한 2차례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 지표상으로는 플러스가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월봉 마감을 굉장히 안 좋게 했죠. 보시게 되면은 다시 25K로 내려오면서 도돌이표하면서 월봉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하락해도 그럴 수 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견디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달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런 예측이 틀려가지고 갑자기 막 비트코인이 팍 쏘면 저는 좋죠. 여러분들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면서 다만 지표적으로 확률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경제 거시경제 상황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PC가 코어 컨섬션 요거 발표가 됐는데 PC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상하고 부합을 했어요.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상하고 너무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지 마음대로 해석하기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잡혀가고 있는 중인데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에 있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예상치보다 더 많이 꺾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라는 거는 긴축을 더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어요. 그 부분도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부분이거든요. 거시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좀 더 긴축을 계속 이어나간다. 라는 것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아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챙겨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거시경제는 계속 다시 봐야 되는 이 경기 침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메타들이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드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쭉 상승을 했죠.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 이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보다도 그러니까 승인 뭐 연기된 거 그다음에 그런 그 심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레이스케일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범상치 않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자회사 중에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채권 돈을 못 준다. 나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막 배짜라 하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90%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말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아까 보시면은 GBTC 관련돼서도 법원과 뭔가 실타래가 하나 풀려나갔죠. 그러면서 DCG 관련돼서 제네시스 트레이딩 자회사 관련돼서도 뭔가 실타래가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DCG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크립토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손발이 풀리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손발이 풀려. 만약 예를 들어서 수갑 찼던 것도 다 풀려지고,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에서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바쁘게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돼. 그러면서 눈도 달아주고. 그래서 막 DCG가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손발이 풀려나가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정도,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얘네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 불장을 대비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GBTC 관련돼서는 이제 법원에서 45일 정도 뒤에 정확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GBTC 소송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현물 ETF로 변환해 달라라고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이쪽이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GBTC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이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효띠라고 한국인 중에, 그러니까 뭐 진짜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많았었는데, 본인이 뭐 DC 인사이드라는 그런 커뮤니티에 인증을 하면서 업비트에 이제 호가창에 자기 돈 인증하는 거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업비트에 비트코인 매수 호가창인데요. 여기 2천억 한 번에 박았죠. 이렇게 2천억을 박으면서 사람들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업계 코인 시장에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띄웠었는데, 원효띠가 자기가 원효띠인데 다 함께 흔들어 볼까 하면서 이거를 인증을 했다. 그러면서 또 장난친 게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벽에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인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추정 자산으로는 뭐 6천억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원효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선물 롱숏으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선물 트레이딩을 더 많이 하게끔 사람들한테 이제 꿈을 심어주는 그런 가상의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DC에도 인증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원효띠도 트레이딩에 좀 더 본격적으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의 시기가 아닌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장이 좋을 때, 그 다음에 장이 완전히 하락하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원효띠가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세가 전환이 될 타이밍이 되는 건 아닌가. 워낙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좀 부럽기도 하고, 2천억을 가지고 있고 거의 2천억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해서 그냥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20주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보시면 이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온다, 이런 자료인데, 크립토콘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요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주 이평선을 밑으로 내려오면 그동안 한동안 고생을 했다. 요건 코로나니까 이제 좀 예외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밑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고생을 했다. 근데 반등을 하고 나서 요 20주 이평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지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장이 어찌됐든 간에 횡보 혹은 하락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하면 좋은 건데,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지치지 않고 이 부분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자주 언급을 안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이 일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또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치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진심이에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얘네들이 이제 세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은행들이. 근데 기업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NTT 도코모가 아마 거길 거예요. SK텔레콤 같은 될 거예요. 근데 웹3에 하나로 거의 한 6조 정도? 5점 얼마 되겠죠? 이 정도 투자하겠다. 그 모바일 인프라스트럭처 쓰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뭐 뎁, 이런 것들, 웹3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요해요. 어쨌든 간 크립토 시장에 이번 불장의 하나의 키이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위크라는 이제 KBW가 열리는데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달이 왜 장이 안 좋냐면 그러니까 돈 번 애들이 자기 돈 벌었다고 조금 나댄다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거의 9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BW인데 저는 그래서 9월 달에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이 조금 으실으실해는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어쨌든 간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